확진자가 하루 최다인 80명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는 치료병상과 인력을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되면서 입시 전략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학별 고사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양양 남대천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큽니다. 일부 관광시설은 사업성이 낮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택시콜 서비스를 놓고 지역의 택시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어 상생 협력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콜 서비스의 과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하루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역대 최다인 8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원주에서 교회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어져 33명이 확진됐고 춘천 13명, 속초 6명, 강릉과 삼척 각각 5명, 태백 3명, 동해 2명 등 모두 87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원주 15명, 춘천 9명, 강릉 6명, 속초 3명, 동해와 양양 각각 1명 등 모두 43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8,334명으로 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강원도가 병상과 인력 추가 확보에 나섭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전담병원 가동률은 71.2%, 생활치료센터는 55.4%로 높아져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98개 중등증 병상과 11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3개 의료기관에 27개 준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100병상 규모 한 곳을 예비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재택치료 확대 운영을 위해 간호 인력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양양 남대천이 생태문화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어와 멸종 위기종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소식을 지난 이틀간 전해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업 과정은 매끄럽지 못하고 사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약과 전동보트, 12인승 모터보트인 황포 돛배까지 양양 남대천 하류의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가 모습을 갖췄습니다. 양양군이 추진 중인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중 하나인데 생태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21억 원을 들여 이 센터를 지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상반기에 이미 문을 열고 지금 한창 관광객을 맞이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내년에나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간 운영자와 세부적인 운영 시기와 방법을 협정했으며 항포 돛배와 전통 조각배, 보트 등으로 남대천 수변을 따라 주변 생태 관광을. 양양군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관리 위탁 방식으로 시설 운영을 구상했습니다. 1년 차에는 1억 8천만 원가량, 2년 차에는 2억 원 가까운 군비를 외부 업체에 주고 시설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군의원들이 혈세 낭비라며 반대하자 양양군은 이 같은 구상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외부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사업을 하는 민간 운영 방식으로 바꿔 뒤늦게 시설 개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책정한 연간 임대료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연간 임대료가 570만 원에 불과해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기준보다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금액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1년 임대료를 570만 원으로 책정해서 최저 입찰가를 붙이는 거죠. 이것 또한 또 다른 형태의 지원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양양군은 수지 분석 용역을 맡겨 시설 운영 비용과 수익 등을 고려해 정당하게 책정한 임대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돈 들어가지고 투자 대비 얼마 이윤을 남기겠다는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렇게 관공서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혈세를 지불하며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구상도 낮은 임대료를 받겠다는 계획도 모두 사업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최초 임대 기간은 3년인데요. 3년인데 그 이후에 손실보증금도 없고 적자가 계속된다 그러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남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요 사업인 수상 레포츠 체험센터가 문을 열기 전부터 사업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불수능이라 불릴 만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시 전략을 세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채점만 한 상태에서 쉽게 포기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끝까지 대학별 고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하교한 저녁 무렵 교육청 내 진학지원센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의 면접이 시작됩니다. 지원한 대학의 출제 경향을 고려해 대입 지원관과 실전처럼 질문과 답변을 이어갑니다. 고3 2학기 일부 기간을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 답변해 주세요. 재해부터 시작했던 자유학기제라는 개념과 갑자기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의 면접에는 74명이 신청했지만 42명만 참여했습니다. 가채점 결과 수시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학생들 상당수가 대학별 면접고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능이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데다 체감 난도가 높았다고 평가되면서 최저 등급을 맞추는 게 큰 고비가 됐습니다. 수능 이번에 어려워서 최저 못 맞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맞춰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만 보고 대학별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포기해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 성적표가 나오면 4, 5점이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 면접도 연습하는 만큼 실력이 늘기 때문에 모의 면접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일부 사설 업체가 제공하는 원점수로 섣부른 판단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반드시 대학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대학별 반영 점수를 대학별 반영 비율이나 가중치를 통한 점수를 통해서 나에게 유리한 대학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달 10일 수능 성적이 통지되더라도 수능 체제가 바뀌어 이전 결과는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끝까지 집중하는 게 최선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릉시의회가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 취지와 달리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피해 지역 경계가 모호해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소음 대책 지역의 영향도 기준을 민간 항공기 기준으로 변경하고 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지난달 강릉 지역의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서 탈락한 대학 52개 가운데 절반만 구제해주는 예산안을 의결하자 또다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 대학총장연합회에 따르면 탈락률이 높았던 도내 전문대를 비롯해 전국에서 탈락한 대학들 가운데 추가 지원 대학을 어떻게 뽑을지 논란이 되는 만큼 전체 탈락 대학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도 탈락한 대학의 절반만 지원해주는 국회 결정은 지방대 소멸을 부추기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도내 일부 지역에서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함께 사용하는 통합 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카카오 택시가 지역사회에도 진출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통합 콜 서비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더 뜨겁습니다. 먼저 도내 지역의 통합 콜 운영 실태를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에서 운행 중인 한 택시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콜 단말기에 배차 알림이 뜨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삼척 지역 통합콜인 마카콜로 배차를 받은 겁니다. 택시를 호출할 때 대부분 마카콜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대형 플랫폼인 카카오 택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 지금 콜이 굉장히 많아요. 예, 카카오 안 받고도 일반 우리 마카콜 받아도 충분히 하루에 그냥 벌이가 괜찮아요. 삼척 마카콜에는 법인과 개인 택시 307대가 모두 가입돼 있고 기사에게 따로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올 들어 한 달 평균 10만 건의 콜이 들어와 하루 3천 건 넘게 배차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에 하루에 한 30분 정도 배차하는 데는 한 30분 정도, 적게는 한 25건 정도. 초기 단말기 설치 비용 등 시설비 2억 5천만 원도 삼척시에서 전액을 지원해 법인과 개인 택시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삼척에서는 지역 통합 택시콜인 마카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 먼저 통합콜을 운영했던 태백시의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태백시는 예산 3억 3천여만 원을 투입해 2012년 말부터 개인과 법인 택시 309대로 통합 태백산 콜택시를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일부 법인 택시에 이어 2017년에는 상당수 개인 택시가 탈퇴하면서 결국 통합 콜택시는 분리됐습니다. 통합 콜택시에 참여하더라도 수익이 늘거나 하는 등의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합콜에 참여하는 택시가 줄면서 태백시의 콜센터 운영비 지원은 오히려 늘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통합콜센터에 연간 1억 5천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콜센터 두 곳에 각각 1억 2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지원금 1억 5천여만 원보다 관련 예산이 1억 원 가까이 불어난 겁니다. 나눠서 결정한 건 우리가 이제 갈등조정위원회 공고사항으로 해서 분리 지원하게 됐고요. 올해 그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됐어요.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콜센터 그 회원들이 다 들어가고요. 법인은 법인끼리 완전히 분리가 돼갖고 운영. 택시 통합 콜 서비스 도입을 두고 지역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동해시를 비롯해 도 내에서도 서비스 도입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이처럼 일부 시군에서 통합콜 서비스가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릉 지역의 통합콜 출범도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의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콜업계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승객 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가 가맹을 맺고 카카오 택시로 출범했습니다. 기존에도 일반 택시들이 카카오 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간판까지 바꿔단 건 처음입니다. 이로써 도내에서 카카오 택시가 운행하는 곳은 춘천과 원주에 이어 강릉까지 3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수익 면에서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블루가 조금 유리하다는 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 평소 하던 거에 그냥 한 20% 정도? 그 정도 수익 증대가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카카오콜을 배제하겠다는 강릉 지역 택시 통합콜의 전제 조건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재차 카카오콜을 받지 말라고 했지만 택시 요금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설렘콜 시범 운영에 참여한 택시들마저 카카오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통합콜만으로는 택시기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합콜 운영에 구조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콜은 강릉 지역 개인 택시와 법인회사 택시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인데 기존의 개인 택시 전화 콜 서비스와 연동돼 운영되다 보니 개인 택시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개인 택시 서버에 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콜이고 프로그램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급하게 출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많다는 거죠, 지금. 강릉 지역 통합콜 추진위원회 측은 급격한 법인 택시의 감차와 대기업 택시의 사업 확장에 맞서기 위해 통합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며 통합콜 참여 택시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서부터 계속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취지는 좋았는데 그 다른 그 회원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지금 콜이 한 11,000콜 정도 올라와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수입이 되거든요. 소규모 지자체와 달리 젊은 층과 외지인 이동이 많은 중규모 지자체에서는 이미 도입된 통합콜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카오 콜과 택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대기업 플랫폼과 지역 택시가 상생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상생에 협력하는 내용에 각종 경제적 부담을 상호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력 체결하면 공정위가 그걸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나.
통합콜과 카카오콜의 대립 구조보다는 택시기사들의 수익이 보장되고 승객들의 불편이 없는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13회 강릉 커피축제가 오늘 개막해 28일까지 나흘간 도심 일원에서 다채롭게 열립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축제에선 시음과 체험, 판매 등의 야외 행사가 강릉 대도부관화, 연곡 소량기 캠핑장에서 열리고 녹색도시 체험센터 부문별 대회, 안목 커피거리 버스킹 공연 등도 나눠 열립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모든 행사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증명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고 체류 인원을 제한해 사전 예약자 우선으로 입장합니다. 동해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085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4,531억 원보다 55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동해시 개청 이래 처음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일반 회계는 4,497억 원이고 특별회계 454억 원, 기금 135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거쳐 다음 달 10일 최종 확정됩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13차 조사 개시 결정 사건에 1987년 육군 제22사단에서 있었던 군 장병의 월북 미수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1987년 6월 강원도 고성의 육군 제22사단에서 근무하던 최모 씨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제기한 진실규명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진화위는 진실규명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당시 불법 구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의 제8회 온라인 총회가 강릉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총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형문화유산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오늘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개막한 가운데 총 64개 회원 가운데 25개 회원이 참가합니다. 총회는 회원 정비와 운영 방안, 다음 총회 개최국 결정 등 회원도시 간의 문화 교류로 진행됩니다. 국제무형문화도시 연합총회는 당초 지난해 강릉에서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올해로 연기됐습니다. 정선군의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이 조성됩니다. 정선군은 정선읍 신월리 일대에 7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1,800여 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치매 전담 노인 요양시설을 조성해 2023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치매 전담실을 비롯한 물리치료실과 면회실, 요양보호시설 등이 갖춰지며 57명의 치매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은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노인 요양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강릉문화재 야행이 세계축제협회가 경쟁력 있는 축제를 선정하는 제15회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국내 40개 행사 가운데 강릉문화재 야행은 포스터 부문 은상, 대표 프로그램 부문 디지털 아트쇼로 동상을 수상해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을 했습니다. 포스터는 세밀화 기법으로 현대와 전통의 요소가 잘 어우러졌고 디지털 아트는 팬데믹 시대에 적합한 문화예술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양양군이 전국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 평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양양군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한 복지 대상자의 사후관리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처리 실적에 따른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6개 시군과 함께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영월군은 대상을 차지해 보상금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10월 도내 무역항의 화물 처리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 묵호항과 호산항, 옥계항 등 도내 5개 무역항의 10월 항만 물동량은 526만 2천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5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유연탄이 지난해보다 137.98% 늘었고 무연탄과 시멘트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각각 51.23%, 1.11%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학생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 물품이 지원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